자,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탄핵은 거의 눈앞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재용의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삼성은 특검이 잡아야 할 대마와도 같았는데 삼성을 잡지 못하고 탄핵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면밀히 따졌습니다.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삼성과 청와대의 그 미략 그리고 공모, 그 뇌물까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대마가 잡혔죠.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기 대선은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1월 19일 날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요. 네. 그때 이제 특검이 한번 휘청하고 헌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뭐지? 이렇게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특검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잘 준비해서 영장을 치면 잘 될 거라고 구속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썼을 때 거기 핵심 관계자가 얘기가 아름다운 영장이었다.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권력이 청와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했었습니다. 예. 영장은 그때도 이미 완결성을 거의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특별히 법조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 판사들이 특별히 삼성과 그리고 재경부에 대한 영장이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발부된 적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특별히 법과 원칙과 그다음에 양심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. 큰 결단이었고 용기였다고 봅니다. 원래 법대로 해주면 되거든요. 법대로 그렇죠. 해주면 되는데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현실입니다. 사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권력이 청와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했었습니다. 예. 영장은 그때도 이미 완결성을 거의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특별히 삼성은 특검이 잡아야 할 대마와도 같았는데 삼성을 잡지 못하고 탄핵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면밀히 따졌습니다.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삼성과 청와대의 그 미략 그리고 공모, 그 뇌물까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대마가 잡혔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잘 준비해서 영장을 치면 잘 될 거라고 구속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썼을 때 거기 핵심 관계자가 얘기가 아름다운 영장이었다.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자,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탄핵은 거의 눈앞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재용의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기 대선은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1월 19일 날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요. 네. 그때 이제 특검이 한번 휘청하고 헌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뭐지? 이렇게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특검이